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저축과 투자에만 집중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출을 관리하느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형성된 소비 습관을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이 들어 자칫 무심코 하기 쉬운,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5가지 소비 함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바로 무분별한 선물 지출입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은퇴 후 매달 연금 28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선물 구매에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점이었죠. 명품 가방, 최신 전자기기, 고가의 장난감. 그의 통장 잔고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낯선 카드깡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도한 선물 소비의 특징은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과 애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어서 라는 마음이 그 시작이죠. 하지만 이런 소비는 3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받는 사람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던 사람들이 점차 더 비싸고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둘째, 주는 사람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한번 시작한 선물의 수준을 낮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셋째,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소비가 실제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선물을 줄이면 관계가 악화되고 무리해서 계속 선물을 하면 결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신용상담센터에서는 매년 이러한 과도한 선물 소비로 인해 카드 빚을 진 노인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과 특별한 기념일이 있는 달에는 상담이 폭증한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한 경계의 필요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꼭 비싼 선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가 더 가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충동적인 금융상품 가입입니다. 대구에 사는 B씨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 2억을 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보험 설계사를 만났고 노후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상품 설명을 듣게 됩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나이에는 불필요한 고액의 종신보험과 간병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로 인해 생활고를 겪게 되었죠. 이런 권유성 금융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를 겨냥한 금융상품들은 종종 실제 필요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거나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장기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욱 교묘해진 판매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효도관광, 점심 식사 대접 등을 미끼로 상품 설명회에 유인한 뒤 다수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상품 관련 피해 신고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내일도 다음 주에도 여전히 좋은 상품일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액의 금융상품 계약 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셋째, 본인의 실제 필요와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매달 나가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그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무분별한 홈쇼핑 구매입니다. 인천에 사는 C씨의 집에는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밤늦게 TV를 보다가 홈쇼핑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이끌려 구매한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한두 번 사용하다가 방치되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식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했고 결국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홈쇼핑 중독의 특징은 외로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TV 속 쇼호스트가 마치 대화 상대처럼 느껴지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후회합니다. 와 같은 마케팅 문구는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최근에는 TV 홈쇼핑을 넘어 모바일 쇼핑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이 가능해졌고 간편 결제 시스템은 구매의 심리적 장벽을 더욱 낮추고 있죠. 특히 위험한 것은 묶음 상품이나 1+1 같은 할인 혜택입니다. 얼핏 보면 이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함정이 되곤 합니다. 결국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충동구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24시간 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둘째, 구매 전에 반드시 집 안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있는지, 정말로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취미 모임 가입 등 실제적인 사회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무리한 자녀 사업자금 지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D씨는 30년간 모은 퇴직금 3억 원을 자녀의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라서 실패할 리 없다는 자녀의 말을 믿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가게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D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자녀 사업 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이나 리스크 평가 없이 자녀에 대한 신뢰와 애정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더욱 위험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목돈을 노린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 업체들이 자녀를 내세워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부모님이 투자해 주시면 3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돌려드릴 수 있다는 식의 달콤한 제안으로 접근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투자 사기 피해액이 연간 5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녀나 친인척이 권유한 투자였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위험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급하다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 기회라면
충분한 검토와 상담의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둘째,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반드시 받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이나 창업진흥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담을 활용하세요. 셋째,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라 해도 노후 자금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입니다. 서울의 이 씨는 매달 연금의 절반 이상을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쓰고 있습니다. 관절 영양제, 혈행 개선제, 면역 증진제, 항산화제. 그의 방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품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었죠. 이런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의 특징은 불안 심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비이성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한 과장 광고가 이런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10년 젊어진다. 암 예방의 필수 같은 과대 광고 문구들이 난무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제와 혈압약을 함께 복용해 과다 출혈이 발생하거나 칼슘제와 철분제를 동시에 복용해 흡수가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여러 제품에 포함된 동일 성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둘째, 구매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유통기한은 적절한지 확인해보세요. 셋째, 건강관리의 기본은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제일 뿐 건강한 생활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위험한 소비 패턴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감정들이 비이성적인 소비로 이어지면서 결국 노후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소비 패턴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생각하기 원칙입니다. 큰 금액을 지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 이 돈을 쓰고 난 후의 생활은 안정적일까? 나의 결정이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산 설정입니다. 매달 받는 수입을 3가지 항목으로 나눠보세요. 필수 생활비, 비상금 적립, 그리고 여유자금. 이렇게 미리 용도를 정해두면 충동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들과의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자녀들에게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한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대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통장 잔고, 카드 사용 내역, 고정지출 항목들을 한 달에 한 번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소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영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명한 소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결코 무분별한 소비나 충동적인 지출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